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50번째 이야기, 별의 여인 대처의 개혁. 1925년 10월 13일 영국 랭커셔 주의 그랜덤에서 마거릿 힐다 로버츠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녀가 바로 훗날 영국의 정계를 쥐락펴락한 마거릿 대처였습니다. 마거릿의 아버지는 잡화점의 주인으로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고 조상 3대가 신발수선공이나 재봉사로 일했기에 정치에는 완전 문외한이었습니다. 마거릿은 형제가 7이나 되는 대가족이었기에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마당도 욕실도 없었고 가구라고 해봤자 벼룩시장에서 사온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거릿 대처는 가난한 생활에 전혀 기죽지 않았는데 1943년 10월에 마거릿은 18의 나이로 꿈에 그리던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역대 유명 정치가들을 배출한 정치 산실이었는데 3번이나 총리를 지낸 보수당 당수 솔츠베리, 2차례 총리로 선출된 노동당 당수 윌슨 등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마거릿은 이곳에서 정치에 흥미를 느끼고 정치가의 꿈을 키우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보수주의 학생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화학을 전공했던 마거릿은 어느 플라스틱 회사의 화학연구원으로 입사했으나 그녀는 직장 여성으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1949년에 다트퍼드에 보수당 의원 후보로 지명되어 선거에 출마했으나 다트퍼드는 전통적으로 노동당의 표밭이라 25세 보수당 출신 마거릿에게는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였는데 마거릿은 1950년과 1951년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고 1951년에 그녀는 법률 공부를 하던 중에 사업가 데니스 대처와 결혼해 이후 대처 부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마거릿은 일마다 순조롭게 풀렸는데 남편의 든든한 의조와 경제적 지원 아래 마거릿은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법률가로 활동했습니다. 1959년에는 34세 나이로 마침내 하원 의원에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는데 1969년 10월에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1975년 2월 4일에는 보수당의 새로운 당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는 대선에서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마거릿 대처는 영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는데 총리가 된 마거릿 대처와 그녀의 내각은 영국병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른바 영국병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발전이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빠진 영국의 경제 상황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나자 집권당인 노동당은 복지제도와 국유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복지제도는 국민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었으나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영국 정부에 큰 재정 부담이 되었습니다. 1950년 영국 정부의 복지 정책 비용은 103억 파운드 정도였지만 1979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500억 파운드로 급증했는데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경기 침체가 가중되니 재정 적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개인소득세를 크게 인상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물가 상승과 인재의 국외 유출만 부채질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기업들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경쟁력이 약해졌고 그 결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마거릿 대처는 취임하자마자 개혁에 착수할 준비를 했으나 경제 한파가 닥치면서 국민총생 산액이 4.6% 감소하고 실업인구는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단행하면 자칫 역효과를 초래하여 정치적 인기가 하락할 수도 있었지만 마거릿 대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통화 억제와 긴축 정책을 과감히 단행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40억 달러로 줄이고 경찰과 군대, 기타 관공부서의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했으며 정부 부처를 합병했습니다. 또한 사유기업을 장려하고 인재 양성에 주력했으며 세금 인하 정책을 단행했고 영국의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단호한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정부는 석탄, 전력, 철도 부문의 기업을 국유화한 결과 1979년도에는 국유기업 노동자 수가 150만 명에 달했고 국유기업의 총생산액은 국민 총생산액의 11.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국유기업 특유의 경쟁력 저하로 많은 국유기업이 적자에 허덕였는데 이런 악순환을 끊고자 마거릿 대처는 국유기업을 사회로 돌리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된 개혁으로 국유기업의 약 3분의 1이 사유화됐고 국유기업의 노동자 수도 6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영국 경제는 점차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1984에서 1988년까지 5년 동안 영국 경제는 프랑스보다 2배, 서독보다 1.5배 성장했습니다. 경제개혁의 성공으로 국민의 지지도가 크게 상승했는데 영국 매체들은 그녀를 처칠 이후 가장 위대한 총리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순탄하지 않았는데 초기 석간 광부들이 사유화에 반대하는 장기 파업에 돌입했고 실업자들은 거리 시위에 나섰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폭동까지 발생했습니다. 야당이었던 노동당은 그녀의 개혁이 국가 경제를 더욱 추락시킬 것이라며 비웃었고 보수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으나 대처는 동요하지 않았는데 개혁의 칼날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수술을 막 끝내고 나면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마거릿 대처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내정 방면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했는데 이란 인질 사건이나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강경 자세를 취했습니다. 과감하고 단호한 의회 연설을 통해 영국 국민을 단합시켰으며 즉각적으로 군사 작전을 명령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후 마거릿 대처는 세 차례 연임에 성공하며 장기 집권을 했으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마거릿 대처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자 보수당은 새로운 대항마를 찾아야 했습니다. 1990년 11월 20일 마거릿 대처는 보수당 내 재신임 투표에서 기권하면서 자신이 아끼던 존 메이저를 후임당수로 지원하고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비록 4차례 연임에는 실패했으며 오만하고 전투적이라는 약점도 있었지만 마거릿 대처는 대처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영국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철의 여인이라는 단어를 볼 때면 강인한 미소를 짓고 있는 대처 총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마거릿 대처의 별명인 철의 여인은 소련의 스탈린이 붙인 것인데 1976년 1월 19일 마거릿 대처는 야당 대표로서 런던 시청사에서 소련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강경하고 격렬한 어조로 연설하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 처칠 총리가 철의 장막을 비판하던 연설을 연상시켰습니다. 당시 냉전 분위기가 점차 수그러지고 있던 차의 마거릿 대처의 연설은 모스크바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때 스탈린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독일 역사상 철혈 재상이라고 일컬어지던 비스마르크를 빗대어 표현한 칭호였는데 뜻밖의 마거릿 대처는 철의 여인이라는 호칭을 자신의 강인한 성격을 강조하는 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1979년 영국 대선에서 보수당이 영국은 철의 여인이 필요하다는 고우 아래 선거 유세를 하면서 철의 여인은 마거릿 대처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51번째 이야기, 포클랜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